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슨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탄티올 백, 요게 최고의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원석이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발언해 갖고 이거 수사에 개입하는 거다, 수사 이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본 말이죠. 요게 지금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이미 박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려면은요, 지금 수사 지휘권이 지금 이 추미애가 내려놓은 건데 이게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다. 왜냐면은요, 이게 법률적으로 요 수사 지휘권을 갖다가 지금 배제했는데, 이 배제한 것을 다시 살려주려면 요거를 별도로 법무장관이 요 배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박성재 법무장관이 과연 그걸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윤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말이죠, 현 상태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 여사에 대한 이 수사는 반쪽 지휘권밖에 행사를 못하는 형국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가 지금 최근에 말이죠, 당 대표도 연임하고, 그 다음에 특히 대통령 후보로서 완벽하게 당선될 수 있게 걸림돌 하나도 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 개정안, 그래서 당대표 사퇴 시한 1년으로 현재 못 박아져 있는데, 요거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금 이제 이재명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개헌을 통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조기에 하야를 시키고 자기가 딱 당선되는 것을 전제 또는 아주 100% 사실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본인이 영창 갈 생각을 겉으로는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명, 이 김영진한테 딱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최근에 최고위 회의에서 나 그거 개정 안 할래, 백기투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론의 역풍이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보다는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 즉 연임을 추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절반에 가깝지 않습니까? 요런 여론의 역풍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제 최태원 회장하고 노수영 지금 이혼 소송이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경제신문에 말이죠, 이 백재권 교수, 요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사주팔자 관상 흔히 얘기하는 요게 아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분이 본 이 최태원과 지금 노소영, 그리고 김희영과의 이 군상, 그러니까 이제 이 궁합을 지금 이제 이 칼럼으로 여성경제신문에 게재했어요. 왜 그러느냐? 본인한테 질문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과연 이 최태원하고 그다음에 노소영의 궁합은 정말 좋냐 안 좋냐? 그리고 김희영이는 어떠냐? 그래서 요 일일이 대답하기가 뭐해서 칼럼 하나를 딱 썼는데, 이게 여성경제신문에 말이죠, 이 정제 칼럼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 총선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정선거에 개입이 되어 있다, 요런 행안부 감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부정행위가 말이죠, 이거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예. 지금 이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총 39건이 걸렸습니다. 39건에 65명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한 600여만 원 환수 조치가 됐고, 3명 수사 의뢰, 그 다음에 1건은 기간 경고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여기에 되면은 이제 항상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이게 뭡니까? 바로 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83명이다.
이런 지금 이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22대 역대 최다 보궐선거 대상으로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보궐선거 지역을 그리고 이제 수사 내용을 아주 팔로우업을 철저히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지금 이제 당헌 당규 개정안이 결국은 딱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 중에서 뭐가 브레이크가 걸렸느냐? 요 이제 브레이크 걸린 것은 딱 하나가 걸린 겁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1년 전에 사퇴를 한다. 이렇게 이제 현재 명시적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만드느냐? 지금 이제 특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거를 1년 전 사퇴가 아니라 당무위에서 별도 의결을 거쳐서 이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계적, 자동적 지금 사퇴 시한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무위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변수, 탄핵 또는 헌법 개정, 개헌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의 발생, 이거는 이제 상당한 사유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외 규정을 주려고 하는 건데, 요게 말이죠. 요게 지금 이제 논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래는요, 대통령 고리라든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야 된다. 국림에도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거를 요번에 예외를 두려고 그랬어요. 예, 이거 왜냐면 TF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당헌 개정, 당헌 당규 개정 태스크포스 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동안에 이제 의총에서도 또 지구당 위원장들 연석회의에서도 또 최고에서도 논의를 해 쭉 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나 안 할래 백기투항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김영진 의원이죠. 친명계 삼선위원 수원평 이 김영진 의원이 지난 5일 날 국회의원들하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많다. 왜 느닷없이 이걸 TF에서 꺼내느냐. 단 한 번도 논의한 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거를 기정사실로 당헌당규가 고치겠다고 갖고 왔느냐. 요거는 저 비명계들이 지금 굉장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5선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석사에서도 이 중진 의원들이 이거는 안 돼. 딱 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영진의 이 반발도 있었지만은 특히 5선 중진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중진들의 이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그렇게 이제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한 이유는요. 명분은 뭘로 뒀느냐? 지금 이제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이유가 바로 당원권 강화. 여기서 얘기하는 당원권 강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 선거하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자.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다. 그래서 내 연임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연임을 염두에 두고 또 이 대통령 후보 이 결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요.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품, 이재명 일극체제의 완성품, 이러한 이재명의 독재 정당화 이렇게 이제 비판이 세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이 결국은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목표가 뭡니까? 2027년도 무조건 당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무조건적 당선을 하면 중도표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당 독재 일극체제의 완성 이런 것이 이제 본인의 대선 가도에 마이너스가 된다. 요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뒤로 빼는 하지 말자. 이렇게 투하 백기를 든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논의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요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단은 이걸 안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연임이 끝나고 나면 8월 이후에 그때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요. 완전 포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잠시 덮어둔 것이다. 예,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요. 책 서랍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 이 수사 문제, 이제 벌써 이제 오늘 이제 6월 8일이니까 6월 중으로는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원석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예, 핵심 지금 목표인데, 그래서 최근에 법 앞에 예외도 없다, 특혜도 없다, 소용도 없다, 이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 굉장히 열불이 나 있다. 요런 것은 뭐 이미 다 뭐 공공연한 비밀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지난달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라. 그리고 수사팀을 구성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수사팀은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 죄가 안 된다. 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받은 사람은 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최재형이가 말을 바꿨잖아요. 내가 청탁하려고 한 게 아니야. 예, 나는 그냥 만나려고 이런 거를 써먹었을 뿐이야.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청탁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거 최재형도 잘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잘못은 없다. 그러니까 이원석이는 직접 소환 조사하는 것을 원하고 요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앙지검 수사팀은 무슨 소리야?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불러?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통령 부인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이원석 총장이 예외 특혜 성역 없어 이렇게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팀이 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내가 지도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이 지휘권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요. 법률적으로 이 김 여사 이 크리스찬 디올백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직접 소환할 경우에는 이거 건건이 부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야당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의혹, 이것도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몇 년간을 문재인 정권에서 털었는데 그 이성윤이랑 이런 이 친문 그야말로 애완견 검사들이 털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묶어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요 묶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요, 검찰총장이 G라인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살리려면은요, 이걸 법무부 장관이 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듯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거 배제해. 요렇게 이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용산에 반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지휘 배제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예. 그래서 이 최 목사가 청탁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현행 법으로도 이 죄가 없다 이렇게 처벌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지휘 배제 철회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제대로 이원석이가 희망하는 대로 수사지휘를 하기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쪽밖에는 지휘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결정적인 게 이제 박성재 장관이 요 철회를 명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못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반쪽 수사 지휘권밖에 안 되고, 결국은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중앙지검 입장이 이거 소환 이거 다 결정됐다고 JTBC가 단독 보도한 바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 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수사 지휘권 통해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거든요. 4년간 배제된 상태인데다가 전임 정부에서 이미 치열하게 수사해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총장의 지휘권한을 되살리는 거, 이거는 오히려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원석이가 수차례 강조한 대로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검찰총장이 내가 지도하겠어 바른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혔지만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공무원들의 부정선거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안부가 말이죠. 작년 12월 말부터 4월 9일까지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특별 감찰을 벌였어요. 특별 감찰을 벌였더니 39건의 부정선거 의혹, 공무원들의 이제 이 불법 개입 의혹이죠. 39건에 65명이 걸려들었고요. 그 중에 3명은 수사 의뢰, 1건은 기환 경고, 그리고 665만 100원을 환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행위를 보면은요, 공무원들의 이제 불법 행위를 보면은요,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이 2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요, A도 소속 공무원은 올 2월에요, 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참 죄가 크네요. 예. 그리고 B씨 소속 공무원은요, 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위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면서 선거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이 이렇게 이제 21건이 됐고요. 그리고 금품 수사와 같은 청탁 금지법 위반이 8건이나 되고요. 기타 복무 위반이 10건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C씨 소속 공무원은요, 작년 11월에 한 시설 보수공사 시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보수받도록 지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하는 사태가 있었고, D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이 공용 차량 이용 시에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그리고 초과 근무 중에는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서 200여만 원의 부당 수령 사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안부에서는 말이죠, 이번 단속과 관련해서 49개 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서 선거 감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연말연시, 그 다음에 설 명절 때 공직기강 회의 사례도 감찰을 했는데요.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경의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 대응할 예정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중지 위반 행위, 공직기강 회의 행위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 문책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백재권 교수의 지금 이제 이 관상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우선요, 지금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요, 이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바꿔야만이 SK 사업 운영에도 좋고 본인의 사주팔자에도 좋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목소리 때문에 이 복도 있지만은 흉스러운 점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를 빨리 고쳐라 이렇게 돼 있고요. 노소영 관상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느냐? 머리는 아주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돈에 너무 인색해. 돈을 안 써. 그러다 보니까 덕이 부족해.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인기가 없어. 요게 지금 노소영 관장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사주궁합을 보면 이거 별로, 그러니까 전략적 결혼한 것이 이 관상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 관상과 궁합에도 정략적 결혼이죠. 전략적이라기보다도 정략적 결혼. 그래서 어차피 헤어져야 할 이 관상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니까 헤어지기를 잘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의 경우에는요, 이 관상은 참 좋다. 예,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 외로움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은 본래부터 만나지 않았어야 할 이런 관상이었는데 잘못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태원하고 그러면 궁합이 잘 맞느냐? 최태원하고도 궁합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안 맞다. 앞으로도 또 다른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제 이혼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요 세 사람의 궁합은 안 맞다가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말이죠. 이거 뭐 이제 백재권 교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온갖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이제 풍수지리학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재권의 관상 분수, 관상과 풍수, 그 다음에 이런 책도 썼어요. 책도 썼고 또 이 칼럼도 연재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언론 또 뭐 이 외국 언론에까지도 이 인터뷰를 하고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백재권 교수의
이 최태원, 노소영하고 김희영 관계,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복을 지닌 관상이라는 겁니다. 복. 그러니까 이 복은 돈과 관련된 것이고, 강인한 면모를 지니고 있고, 집요하게 목표를 쫓는 에너지가 있지만은, 임팩트가 약하다. 그리고 생명력은 기른데, 생명력에도 유예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상을 보완하라. 예. 그래서 재벌일수록 오너 회장의 관상이나 자택의 변화가 생기면 흥망의 기로가 서는데 이 조금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로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패한 것도 이 관상 때문에 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목소리. 예.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 사업가는 목소리가 부족하면 타격이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추진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성상이고, 때로는 얼굴보다도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 흉성으로 돼 있어서 이 최태원 회장의 목소리는 이거 빨리 고쳐라. 예. 걱정이 된다. 예.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빨리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인간은 절대 땅과 자연, 털을 이길 수 없고 명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최태원은 SK를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연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소영 관장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관상인데 일처리가 야무지고 결단력도 있고 사업을 하면 잘한다. 그러나 덕이 부족하다. 그래서 직원들도 이 포용하기보다는 채찍과 군대식 규율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고, 사소한 실수도 매섭게 지적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완벽하고 꼼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날카롭게 보인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소영은 굉장히 인색하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남편 때문에 안쓰럽지만 인색하고 차가운 면이 있다라는 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상에도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정이 메마른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경우 자식에게는 따뜻해도 남편에게는 차가울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는 내연녀 문제로 노소영에게 여론이 우호적이지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다시 인품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민심, 즉 인심을 얻기 위해서는 아량을 높이고 덕을 베풀어라. 예, 요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처음부터 이 두 사람, 최태원과 노소영은 궁합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상 간에 상호 간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결혼한 것이다. 그리고 설령 사주궁합이 잘 맞아도 관상궁합이 잘 안 맞으면 다툼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의 이치로 보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 전에 이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희영과의 관계는요, 김희영 이사장은 상당히 매력을 지닌 관상이다. 이 매력은 동성, 이성 모두에게 어필이 되고, 여성이 이런 매력을 지니게 되면 연예인의 길을 잘 어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인이 딱 좋다. 그 외의 업종은 사업이다. 특히 이성을 주 고객으로 삼고 제품을 판매한다면 매출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김희영은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고 있는 여자다. 아무거나 마냥 노력하는 인물이 아니고 철이 들기 전과 철이 든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 생각과 신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픔이 있더라도요, 과거의 이혼은 잘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 번의 이별 혹은 사별 후가 더 길한 운명이 되는 관상이기 때문에 처음 뿌린 내린 땅을 떠나서 한 번 옮겨싣기를 하지 않으면 고난이 연속되는 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는요, 오래갈 인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관상이 세상에는 매우 많은데 무조건 참고 견디며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헤어짐이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 될 때가 많다. 예, 그리고요, 김희영 관상에는 외로움이 많다는 겁니다. 전 남편과 살았을 때도 외로움이 함께했다. 예, 자, 그리고 궁합이 안 맞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둘 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곁에 있는데도 관상에 외로움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김희영 관상을 보면 아직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김희영이 원하는 수준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려면 반드시 참고할 점이 있는데 뭐냐? 관상에 새겨진 외로움을 빨리 없애라. 그러니까 아까 최태원이는 목소리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희영은 그 외로운 관상을 없애라. 본인은
없애는 방법을 모를 거다. 단지 긍정적인 생각하고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외로움이 아니다. 전보다 약해지긴 했지만은 외로움의 뿌리가 깊다. 그 외로움을 없애지 않는 한 최태원과 결혼한다고 해도 불안한 동거가 될 수 있다. 언제 흐트러질지 모르는 미완의 사랑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유, 무서운 얘기했네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백재권 교수, 지금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특임 교수로 되어 있어요. 백재권 교수가 본 최태원, 노세영, 김영의 환상, 그리고 궁합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